안녕하세요. 농지오케이 윤수영입니다. 오늘은 개정된 농지법에서 농지 소유 제한 및 임대차 허용 또는 계약 방법 또 기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작용을 해야 되고 일부 물론 예허용이 돼서 임대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 일부 많은 분들이 농지법에 저촉되는 상황에서 임대차를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또 농지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농지는 작용을 할 사람이나 농업법인만 취득할 수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거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 짓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예외적인 거 빼고 그 다음에 임대차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일이니까 모든 것을 막아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외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보자 그런 얘기예요.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고 그런 방법이나 기간 정한 것은 어떤 것이고 또 작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농지법에 저촉되지 않게 농지를 소유 관리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차, 사용대차 규정에 대해서 큰 그림에서 살펴보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차는 소위 말하는 지료를 주고서 하는 게 임대차. 그 다음에 사용대차라고 하는 것은 사용만 하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료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가족 간에 한다든지 또는 아주 친척 간에나 친구 간에도 지료 없이 하는 경우를 사용대차라는 말을 써요. 그냥 통합 묶어서 그냥 임대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가 무엇이고 임대차, 사용대차의 계약 방법과 그 확인, 또 임대차의 기간, 또 임대차 계약에 관한 조건, 묵시의 갱신에 대한 거,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앞에서 얘기했지만 작용을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임대차를 해야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작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건 항상 머릿속에 농지는 작용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것을 하시고 작용을 하지 않으면 농지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고 그 처벌 규정이 있다. 다만 임대차나 사용대차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농지가 4인간의 임대차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농지가 임대차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극히 일부가 가능한 것이 있다. 그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 임대차 사용대차가 허용되는 농지와 그 계약 방법 등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나 사용대차가 허용되는 농지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다라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휴경과 타용도 사용만 하지 않으면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5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60세가 넘어서 이농한 농지, 농사를 못 짓고 있는 농지. 그러니까 60세가 넘은 사람이 5년 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농사를 못 짓고 있는 농지.
이 경우에도 임대차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있습니다만은 요 개인적으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고 영농분리농지라는 게 있습니다. 영농분리농지라는 게 있는데 이 영농분리농지는 임대차는 허용이 됩니다. 예, 그거 하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번은 농어촌 정비니까 상관없고 다번은 질병, 징집, 뭐 공직 취임 이런 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농업을 경영하지 못하게 된 것이 요렇게 정해진 이 사유에 의해서 못할 때 이때는 임대차를 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용을 하지 않고 일부를 임대차를 해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는 경우 농지은행의 위탁 자체가 이미 임대차가 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차가 사인간에 다시 일어나지만은 이미 농지은행의 위탁 자체가 임대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공공기관에서 중간에 끼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해 주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상속 이농한 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 이상은 이 앞에서 얘기하는 허용한 행위에 안 들어갑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은 반드시 농지은행을 통해서 위탁을 해야지만 임대차를 해야지만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1만 제곱미터까지는 그런 규정이 없고 1만 제곱미터가 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모작을 하느라고 겨울에 잠깐 동안 6개월이던가요? 이 동안을 겨울이나 여름에 잠깐 동안 다른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해주는 거 이런 것도 허용되는 행위다 그런 얘기고 나머지는 뭐 저기고 그 다음에 농지법 시행 이전인 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 어떤 사유가 됐든지요. 농지법 시행 이전에 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 요거는 임대차가 가능합니다. 사인간의 임대차. 여기서 얘기한 건 이제 주로 임대차가 가능한 거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의 방법은 농지 임대차 사임대차는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실상 임대차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두, 서면, 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그거는 사실은 형식에는 구애되는 게 없는 건데 원칙은 서면 계약을 왜냐하면 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서로 말로 주고받아 가지고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3자가 입증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누가 판단을 해줘야 돼요. 행정기관에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행정기관이나 법원이나 이런 데서 판단을 할 문제니까 서면이 없다, 구두로 했다. 그건 당사자 간에는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면 계약이 원칙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3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단연생 작물을 하는 경우 또 시설이나 이런 거 단연생 작물을 하는 경우에는 5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기간을 3년, 5년. 예. 그 다음에 이거에 따른 제1항에 따른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이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기간이라든가 임차료든가 이런 것들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것이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법으로는 정해져 있다. 예, 그래서, 조정을 서로 하다가 안 되면은, 예, 그쪽에 가서, 조정을 신청을 해서 조정을 받아서 임대차를 이용하시는 것도 앞으로는 하셔도 되고, 자, 우리 주택에서 경우처럼 묵시경시, 그러니까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서로 그 임대차 계약에 대한 갱신의 뜻을 또는 해지의 뜻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묵시의 갱신이 된다. 그래서 종전의 계약과 똑같이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한 6개월 적어도 3개월 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해지를 하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보를 하셔야 된다는 거. 이 묵시의 갱신이 이게 잘못하면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주택가구 판단을 하다 나니까 1개월 전이면 되겠지. 그러면 안 되고 3개월 전. 그러니까 실제에서는 한 6개월 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작물의 정리도 있고 뒷정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한 6개월 전에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인의 주의.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무슨 얘기냐면 임대차가 계약되어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계약되어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매매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존속된다. 그대로 승계된다. 임대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임대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임차인과의 그 전 매도자가 반드시 매매계약을 해지하든지 아니면 그 임대차 계약이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그 계약서를 줘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고 그런 것이 안 이루어져서 매수자에게 불이익이 간다든지 하면 이것은 해약의 사유도 되고 손해배상의 사유도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좀 아셔야 될 게 농취증을 신청할 적에 보면 영농착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수인이 영농착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농착수시기가 임대차가 이루어졌는데 아직 2년이 남았어요. 임대차 기간이 2년이 남았는데 그런 걸 모르고서 나는 바로 구입하고서 바로 영농착수하겠다고 신청을 한다 그런 얘기야. 영농착수를 바로 신청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이쪽은 임대차 기간이 아직 2년 남았으니까 2년 동안 그 임차인이 농사를 짓겠다고 한다 그러면 이분은 바로 영농착수해야겠다고 했는데 2년 동안 영농착수를 못하게 되고 농업인을 그동안에 못하게 되고 또 하나는 행정기관에서 보면은 영농계획서에 분명히 한 달 후에 또는 2달 후에 농사를 짓겠다고 며칠 날부터 농사를 짓겠다고 했는데 실태 조사를 나가서 보니까 임차인이 짓고 있어요. 그러면 처분명령 대상이라는 겁니다. 예. 농업 경영계획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중개를 할 때도 그렇고 사시는 분도 그렇고 파시는 분들도 그렇고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 굉장히 주의가 요망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강행 규정이 있어요. 약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행 규정이에요. 글자 그대로. 그래서 이 임대차를 마음대로 그렇게 깨고 뭐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것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6년 농지법 시행 이전에 기존 농지 소유자에 대한 경과 조치, 그래서 요거는 법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법 부칙에 나와 있어서 지금 여기서 임대차를 할 수 있고 앞에서 막 그랬는데 어디에도 법조항에 보면 96년 이전의 농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본법에 안 나오고 부칙에 가서 나옵니다. 그래서 부칙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농지법 시행일인 96년 1월 1일 당시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의 소유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아까 앞에서 얘기한 이런 그 처분명령 임대차 관계 이런 걸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96년 1월 1일 당시 농지의 소유 상환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그 앞에 그 소유 상환 규정이 있거든요. 만지구 m 이상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예조. 그러니까 법 시행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이 법을 안 적용한다.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대차도 가능하고 만지구 m 이상의 소유 농지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이건 규칙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끄집어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앞으로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사인 간에 하든 농지은행을 해서 하든 굉장히 어렵다. 주의가 요망된다. 무슨 얘기냐? 농지은행에다가 하면 농지은행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위탁 기간이 5년이고 농지은행을 통해서 그러면 다시 임차인과 이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임대차 기간이 이루어질 때 물론 해약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지만 농지은행을 통한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시고서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임대차의 임대인의 지위승계라든가 강행 규정이라는 이 조항을 앞으로는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었는데 사실상 거의 유명무실하게 크게 많이 지켜지지 않고 좋은 게 좋다 하는 식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이제 점점 우리 주택 임대차 모양 정착이 되면서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에서 매수에서 다 같이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매도자도 마찬가지, 중개사도 마찬가지, 매수자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계획서도 그렇게 되면 그거에 맞추어서 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것 정도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예를 들어 저런 게 있다 그러면 살짝에 좀 싸게 사야 된다든지, 왜냐면 1년, 2년 동안 내가 농사를 못 짓게 되는데 미리 제출해야 되는 그런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감안을 하시고, 파시는 분들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일정 부분 싸게 팔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개하시는 분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서 조정을 잘 해주셔야 된다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농지 소유자들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냥 농지의 기본은, 농지는 작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더 이상 없습니다. 농업인이 재촌작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투자법입니다. 투자에서도. 법인이니 농업법인이니 뭐니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농업인이 재촌작용하고, 재촌작용 일정 기간 해서 감면 조건 충족하고 매도를 하거나 뭐 활용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 더 이상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차선책들이에요. 차선책들이에요. 다만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을 할 수 없고 또 사인 간의 임대차를 체결해도 되는 사례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있습니다.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왕이면 저는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차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농지은행을 통해서 하면 이미 행정기관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을 통해서 위탁관리가 되니까 적법관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 내놔도 적법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8년 이상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면 비사업용 토지 예라고 그래서 사업용 토지로 봐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세금 면에서도 절세가 되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 다음에 농지은행이든 사인 간의 임대차든 상호협의가 이루어진다거나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언제든지 소유자가 작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그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뭐 이 협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무 보상도 없이 할 수도 있고 일부 보상을 하고 할 수도 있고 뭐 이거는 그 당사자 간들의 여러 가지 사정이 복합적으로 물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협의는 웬만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임차인과의 어떤 트러블이 나는 거는 전체 중에서 불과 5%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 미만. 거의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자, 앞으로 아까 강행 규정 얘기를 드렸어요. 그 다음에 임대차의 의무기간, 서면으로 하고 의무기간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네, 설정된 기간이. 그랬을 적에 지금 주택문양 임대차 그 기간을 주장하게 된다. 임차인들이 이제는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거의 구두로 많이 했고 뭐 이렇게 하다 나니까 그랬지만은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주의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농지는 작용을 하는 것이 좋다. 작용할 수 없다면 농지은행에 위탁해서 임대차를 해라.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휴경이나 타용도 사용은 하지 말아라. 정이나 타용도 사용하려면 허가 받아서 하시면 돼요. 뭐 타용도 사용할 수 있는 땅이라 그러면 그런 것으로다가 타용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대부분은 허용이 됩니다. 완전 불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은 대부분은 허가가 나니까 타용도 사용은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인이 자주 찾아보고 잘 가꾸어야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농지 소유자 역시 관심과 애정으로 보듬고 가꾸고 그 가치를 키워나가는 방법들을 늘 연구하고 또 가치가 키워질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지만이 그 땅이 가치 있는 물건이 되어 가지고 나에게 보답을 하는 것이니까 예, 내가 이 농사 짓는 게 조금 어렵다. 하는 게 어렵다. 제촌자기하는 게 어렵다. 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땅의 가치가 증대되고 내가 절세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서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래는 이 농지 소유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방법, 기간, 뭐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농지법 시행 이전에 그 예조항 부칙에 있는 거 그것까지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만으로는 부족해서 관련 근거된 법을 다 첨부를 해드렸으니까 이거를 보시면서 하나하나 짚어보시고 지금 내 상태 그 다음에 내 농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잘 연구하시고 잘 하셔서 잘 관리를 하셔서 좋은 물건으로 만들어서 성공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